AWS RDS 광 데이터베이스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는 초급 개발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부담을 덜고 비즈니스 로직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RDS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직접 설치와의 비교, 데이터베이스 앤 선택, 인스턴스 생성 실습, 보안 설정, 백업 및 복원, multi-AAC 고가용성, 읽기 전용 복제본, 모니터링과 성능 최적화, 그리고 비용 최적화 전략까지 총 10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RDS란 무엇일까요? AWS Relational Database Service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마치 호텔에 묵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필요한 복잡한 작업들을 AWS가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자동 백업과 패치 관리, multi-AAC 고가용성 지원, 손쉬운 스케일링이 가능하며 개발자는 비즈니스 로직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RDS MySQL 연결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MySQL 트위 모듈을 require하고 create connection으로 연결을 생성합니다. 호스트에는 RDS 엔드포인트 주소를 입력하고 user, password, database, port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 execute 메서드로 파라미터화된 쿼리를 실행합니다. RDS 엔드포인트로 연결하는 방식은 일반 MySQL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뒷단에서는 AWS가 자동 백업, 패치, 장애 조치를 모두 처리합니다. RDS의 핵심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많은 운영 부담이 따릅니다. 운영체제 패치를 직접 관리해야 하고 백업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야 하며 장애가 발생하면 새벽에라도 일어나서 해결해야 합니다. RDS는 이런 부담을 대폭 줄여줍니다. 자동 백업과 특정 시점 복구, 자동 패치 적용, multi-AAC 자동 장애 조치, 읽기 복제본으로 부하 분산이 모두 가능합니다. RDS와 직접 설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면적 비용만 보면 RDS가 더 비싸 보입니다. EC2 3.1 미니암의 MySQL을 직접 설치하면 월 $30, 같은 사양의 RDS는 $60입니다. 하지만 숨은 비용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직접 설치는 낮은 서버 비용이지만 높은 운영 비용이 따르고 RDS는 높은 서버 비용이지만 낮은 운영 비용입니다. 개발자 시간 비용과 장애 리스크를 고려하면 RDS가 더 경제적입니다. EC2와 RDS 연결 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EC2 직접 설치의 경우 호스트에 EC2 퍼블릭 DNS를 입력하고 유저는 루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OS 패치, MySQL 업그레이드, 백업 스크립트를 모두 직접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반면 RDS는 호스트에 RDS 엔드포인트를 입력하고 유저는 ADMine을 사용합니다. 자동 백업, 자동 패치, multi-AAC 장애 조치를 AWS가 모두 담당합니다. 거의 동일하지만 운영 부담이 완전히 다릅니다. 숨은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EC2에 직접 설치하면 월 $30의 인스턴스 비용만 보이지만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월 10시간을 쓴다면 시급 5만 원 기준으로 50만 원의 인건비가 추가됩니다. 운영체제 패치 관리, 백업 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장애 대응 및 복구 작업, 성능 최적화에 들어가는 시간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RDS는 월 $60로 이 모든 운영 부담을 해결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엔진 선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DS는 MySQL, PostgreSQL, MariaDB, Oracle, SQL Server, Aurora를 지원합니다. MySQL은 대중적이고 빠른 읽기 성능이 장점이며 PostgreSQL은 고급 기능, JSONB, 복잡한 쿼리를 지원합니다. Aurora는 AWS 자체 엔진으로 5배 빠른 성능을 제공합니다. 팀의 경험과 프로젝트 요구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MySQL과 PostgreSQL 연결 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MySQL은 간단한 웹 서비스와 일 중심 워크로드에 적합합니다.
MySQL2 모듈로 연결하고 기본 포트 3036을 사용합니다. PostgreSQL은 복잡한 분석과 JSON 데이터 처리에 적합합니다. PG 모듈의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고 포트 54432로 연결한 후 Connect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MySQL은 단순하고 빠른 읽기 성능이 장점이며 PostgreSQL은 JSONB, 윈도우 함수, CTE 등 고급 기능을 제공합니다. MySQL을 선택해야 할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웹 서비스, CLOD 중심 애플리케이션, 빠른 읽기 성능이 중요한 경우 MySQL이 적합합니다. 전자상거래, 게시판, CMS 같은 서비스에 이상적이며 워드프레스나 라라vel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면 MySQL이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팀이 MySQL에 익숙하고 대규모 커뮤니티와 풍부한 레퍼런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MySQL을 추천합니다. PostgreSQL을 선택해야 할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데이터 분석, JSON 데이터 저장, 트랜잭션 무결성이 중요한 경우 PostgreSQL이 적합합니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나 Django, Ruby on Rails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면 PostgreSQL을 고려하세요. JSONB 타입으로 유연한 스키마 관리가 가능하고 PostGIS 확장으로 지리 정보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RDS 인스턴스 생성성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AWS 콘솔에서 RDS 서비스로 이동하여 데이터베이스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엔진과 버전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인스턴스 크기와 스토리지를 설정합니다. 프로덕션 환경인지 개발 환경인지에 따라 템플릿을 선택하고 VPC와 서브넷 그룹을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터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인스턴스 생성이 완료됩니다. 보안 그룹으로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안 그룹은 가상 방화벽으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제어합니다. MySQL의 경우 3336 포트를 허용해야 하며 PostgreSQL은 54432 포트입니다. 프로덕션 경에서는 특정 IP나 부름만 접근을 허용하고 퍼블릭 액세스는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개발 환경에서만 퍼블릭 액세스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프로덕션은 VPC 내부 통신만 허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DS 자동 백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DS는 매일 자동으로 스냅샷을 생성하고 트랜잭션 로그를 저장합니다. 자동 백업 보관 기간을 최대 35일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Point in Time Recovery로 특정 시점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테이블을 삭제했다면 5분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수동 스냅샷은 영구 보관이 가능하며 백업 윈도우 시간을 설정하여 서비스 트래픽이 적은 시간대에 백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멀티-에이지 고가용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멀티-에이지 배포는 다른 가용 영역의 대기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주 인스턴스와 대기 인스턴스 사이에 동기식 복제가 이루어지므로 데이터 손실이 없습니다. 주 인스턴스에 장애가 발생하면 1, 2분 내에 자동으로 대기 인스턴스로 전환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코드 수정 없이 자동으로 장애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멀티-에이지를 반드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읽기 전용 복제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읽기 트래픽이 많은 경우 읽기 전용 복제본을 추가하여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최대 15개까지 생성 가능하며 비동기식 복제로 동작합니다. 읽기 복제본은 다른 리전에도 생성할 수 있어 글로벌 서비스에 유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읽기 복제본을 독립 인스턴스로 승격시킬 수도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쓰기는 마스터로 읽기는 복제본으로 분산시켜 전체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모니터링과 성능 최적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워치를 통해 CPU 메모리, 디스크 I/O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슬로우 쿼리 로그를 활성화하여 느린 쿼리를 찾아내고 인덱스를 추가하여 쿼리 성능을 개선합니다. 커넥션 풀을 적절히 설정하여
연결 오버헤드를 줄이고 정기적으로 성능 지표를 리뷰하여 병목 지점을 미리 파악합니다. 비용 최적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약 인스턴스를 구매하면 온디맨드 대비 최대 69%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 환경은 AWS 람다나 이벤트 브리지로 스케줄링하여 업무 시간에만 실행하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타입도 GP2에서 GPC로 변경하면 같은 성능에 더 저렴합니다. 불필요한 스냅샷은 정기적으로 삭제하여 스토리지 비용을 줄입니다. RDS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온프레미스나 EC2에서 RDS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를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동기화하면서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 복원 방식은 가장 간단하지만 다운타임이 발생합니다. 미스킬 덤프나 PG 덤프 같은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후에는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를 RDS 엔드포인트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실전 운영 팁을 정리하겠습니다. 파라미터 그룹으로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관리하면 여러 인스턴스에 동일한 설정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nhanced Monitoring을 활성화하면 OS 레벨의 상세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성능 리뷰를 진행하여 개선 포인트를 찾고 트래픽 증가에 대비한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 전략을 미리 수립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WS RDS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완벽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